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DJ 루나입니다. 날이 훅 따뜻해졌더라고요. 아직은 밤이 쌀쌀하지만 곧 따뜻해진 날처럼 언니들에게도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재밌는 이쪽 세계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채널 이큐TV의 호스트 루나입니다. 묘하고 신기한 이야기 들으러 가보실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란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즈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즈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즈파에 보내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의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으로 제발 섭내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케세라세라님이십니다. 요즘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 다들 한창 바캉스다, 리프레시 휴가다 떠나서 그런 건지 딱히 계획이 있거나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훅 하고 떠나고 싶어요. 나중에 갈 수도 있으니 혹시 여행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케세라세라님. 아유, 여행은 저도 가고 싶은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여름이 되다 보니까 바캉스 진짜 많이 가고, 이게 황금 휴가가 있다 보니까 좀 몰아서 가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휴가다, 연휴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쉬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어딘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언젠가는 저의 성격상 갑자기 훅 떠나 있겠죠.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그래서 국내 여행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국내 여행 중에 일단 속초가 있는데요. 일단 동해 쪽이라서 바다가 진짜 깊고 고민이 있을 때 한번 가봤었는데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온다는 기분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바다랑 이제 가깝다 보니까 속초가 대포항에 가면 바로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속초 해변이나 청초호라고 있는데 청초호도 볼만하니까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동해 얘기했으니까 한번 서해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서해에는 담양이 있는데요. 네, 담양 유명하죠. 일단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중록원이 있는데요. 중록원에 가면 조용한 분위기와 함께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심착해질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약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중록원 안에 있는 한옥체험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변산반도 국립공원도 정말 좋습니다. 보령 무창포에 있는 낙조는요. 보령의 8경, 그러니까 최고의 경치 중 하나라고 꼽히는데 일몰 전경이 서해 바다를 검붉게 만들어서 약간 타들어가게 만든 모습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라고 하니까요.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요. 언니도 혹시라도 떠나고 싶다면 하루 정도는 좀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떠나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지금 어디 사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지방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좀 다른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차이점을 두고 보는 것도 꽤 국내 여행의 장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해나 동해 그리고 남해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고 싶거나 가장 주변에서 좋았던 반응은 남해에 있는 여수였던 것 같아요. 여수 밤바다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희한하게 여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수에 가서 꼭 간장게장 먹고 싶은데 갈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긴 합니다. 언젠간 한 번은 네, 여수 엑스포 역을 찍고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네. 다음 사연은 익명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헤어지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고 서로 너무너무 아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헤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을 믿고 싶다가도 희망 고문인가 싶어서 고민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말, 나중에 만나자는 그 말은 진심일까요? 우린 당장 앞길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명님. 네, 헤어지면서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린 헤어지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 같은 사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시간이 더 흘러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황적으로 좋지 않아서 헤어진다는 것은 그 상황이 다시 돌아왔을 때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 대사가 있죠. 너는 가장 힘들 때 나를 먼저 버리는구나.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어. 맞아요. 같이 타개할 용기가 없고 같이 헤쳐나갈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장 어려운 상황이 타개가 된다고 해서 만났을 때 과연 행복해질까요? 다시 그 상황이 안 돌아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다시 그 안 좋은 상황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흔히 헤어진 커플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시 사귈 수 있어. 하지만 깨진 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관계랑은 다른 거야. 오히려 깨졌기 때문에 그 틈과 그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서로의 끝을 보았기 때문에 그 끝을 알고 시작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의 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헤어진다고 한들 다시 시작했을 때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때 가서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거라는 신뢰감이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좀 더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과거의 나랑 현재 내가 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과는 다른, 그러니까 헤어지는 지금 이 시기에 이 관계에서 나와 그 사람과 미래에 만나게 되는 우리들의 상황과 위치는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는 거고 뭐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고 그랬을 때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장점, 생각, 뭐 가치관, 뭐 행동 이걸로 내가 애정을 받고 주었던 이 모든 상황들이 과연 미래와 같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나를 그 사람을 마주해야 되는 거고 나도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같은 평행세계의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관계는 좀 달라지긴 하죠. 달라지고 오히려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다르고 현재의 그 사람과 미래의 그 사람 다르기 때문에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만나자고 얘기했을 때에는 언니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말을 충분히 믿을지 아니면 수없이 의심을 하면서 지켜나갈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희망 고문하는구나 그냥 빈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실지는 언니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근데 저라면 저는 믿은 것 같아요. 그 말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오겠지
언젠간 그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던 순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 순간이 어느 순간 되었고, 왜냐면 너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거기까지였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까지 내가 절실하지 않았구나 라는 순간에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그 말을 정말 지키지 않을 거면 하지 않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언니가 더 잘 아시겠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그냥 뱉은 말인 건지는 언니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잘 고민하시면서 그 사람의 말을, 네,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언니의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헤어지는 거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좋은 사람 될 수도 있고요, 언니가. 그러니까 힘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그럼 언니에게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마침내 손님은 숨아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거의 3, 4년 동안 짝사랑한 애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늘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를 좋아해요. 제가 슬쩍 떠보려고 만약에 주변에 어떤 여자애가 너한테 고백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모른 척하고 슬슬 멀어지면서 손절할 것 같대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매번 이젠 진짜 포기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쭉 친한 친구였고 학교도 학원도 같아서 많이 붙어 다니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 또 실없이 웃으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 어떡하면 좋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숨아이님. 짝사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의 마음을 매분, 매초 혼자 의심하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갖는 그 모든 순간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마음이 확실한데 상대의 마음을 모르니까 늘 쟤보고 따지잖아요. 약간 답을 모르는 문제를 푸는 느낌이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랑은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 거래요. 나를 헷갈리게 하고 혹시나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면 그건 본인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접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세상에는 언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할 사람과 언니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언니가 힘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듣고 올게요. 마침 교수님은 모닝빵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어느새 연말이네요. 갑자기 추워져서 이게 정말 연말인가? 잔뜩 실감이 납니다. 진짜 끝이면 오히려 후련할 텐데 아직 끝이 조금 남아있어서 괜히 더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언니들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성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했어요. 아직 사실은 의문이 있지만 뚝심 있게 버텨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염이 있어서 간절기가 되면 힘이 들지만 겨울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눈 내리는 풍경,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맑게 보이는 별들, 줄줄 두르는 목도리 좋아해요. 눈 내린 창가에서 듣는 라디오, 낭만적이지 않나요? 에스파도 곧 방학을 맞이하겠지요? 그 방학 전에 열심히 찾아들어야 되겠어요. 에스파 언니들도, 청취 언니들도 고생 많았어요. 신청곡은 스웨덴 세탁소에 끝나지 않는 계절의 기억에 머물러줘 입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네, 겨울의 공기 저도 진짜 좋아해요. 사실 저는 환절기 때마다 감기에 엄청 많이 걸리고 목도 안 좋아지고 약간 기관지 정도가 좀 심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염증도 많이 심해지고. 근데 겨울이 됐을 때 그 추운 느낌이 저는 좀 좋거든요. 저는 사실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몸에 열이 많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남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추위를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이 됐을 때 뭔가 눈 내리는 계절에 내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들면 누군가는 도시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 싫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고즈넉함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만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깊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 먹을 게 많죠. 호빵도 있고 붕어빵도 있고 계란빵도 있고 다 빵이긴 한데 네, 뭔가 빵 종류가 많아지기도 하고 저는 또 밤을 좋아해요. 그래서 맛밤 같은 거 진짜 좋아하고 군고구마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 나는 음식도 뭔가 먹을 게 많아져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래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름보다는 한 계절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겨울이 되는 시즌에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키를 타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전 스키보다는 스케이트를 좋아해가지고 스케이트장에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시간이 된다면 스케이트장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에는 저도 이제 바라는 것도 많이 있고 일화된 것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언니들은 연말에 계획 세우고 있는 거 잘 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언니들은 알겠지만 겨울이 되면 뭔가 몸이 좀 더 이렇게 찌뿌둥해지고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열을 내고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몸은 많이 힘들지만 하지만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저처럼 살이 찐 언니들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너무 저희 기죽지 말고 운동하면 또 나아지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저희 목표 세우도록 해봅시다. 그럼 다음 사연은 오손도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공학 전환으로 여대들이 시끄러운데요. 경제적인 부분이다, 입결 때문이다 이유는 많은데 학생들의 의견 없이 윗선에서 마음대로 진행하려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여대이기 때문에 지원한 거고 또 여대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의 치기어리 떼쓰기로 들이미고 있는데 학교의 주인은 곧 학생이 아닌가요? 여성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학교가 여대의 설립 시절을 지키지 않아도 모든 여성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세상이 될 때까지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모든 여성들아 화이팅하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최근에 여대의 공학 전환 때문에 한창 말이 많은데 공학 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여대의 메리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대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약간의 그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좀 더 주체적으로 리더십이 있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여자들끼리 있으면서 발생하는 그런 따끈따끈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는 게 동기들하고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뭔가 벤치나 아니면 학생회관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거나 물론 학교에 외부인을 출입할 수는 없지만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뭔가의 그런 안정성 그리고 외부 음식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시켰을 때 저희가 정문까지 나가서 받아오거든요. 그런 뭔가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가냐 약간 이런 식의 내기 같은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시험이 끝나고 나서 피곤해 이제 저려진 몸을 학생회관이나 아니면 진짜 각 건물에 있는 소파 같은데 그냥 누워가지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학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얘기를 하면서 좀 기이함을 느꼈어요. 아, 학교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건가? 뭔가 여대만 그렇게 지키는 건가? 여대만 그렇게 사는 건가라는 약간의 여대들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흔히 약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공학에는 혹시 수면실이 없냐? 있긴 한데 그렇게 마음대로 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수면실이 있는데 왜 쉽게 못 쉬냐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물론 여대에도 위험성은 있어요. 저희들끼리의 위험성보다는 이제 외부인들의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한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서라도 여대에 있을 때에는 집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수면실에서 자고 뭐 씻는 데서 씻고 그리고 또 뭔가 고데기나 이런 것도 많이 빌려주셨고 매년 여성의 날 때는 선물도 주셨고 성인의 날 때도 선물을 줬고 그리고 시험기간 되면 학생회관 앞에 서가지고 차례차례 음식을 받아가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물론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대는 좀 더 꽁냥꽁냥 거리면서 살았던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저희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공학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 듣고 나서 아, 내가 여대에서 살았던 게 그래도 꽤 메리트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공학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대가 설립한 목표가 있거든요.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여대의 설립 기조인데 최근에는 사회가 많이 위험해지고 그리고 많이 왁자지껄해지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많이 두려워지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여대에 나오면 여대의 학생으로서 여성의 인권 그리고 여성의 발화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세상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온다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여대는 개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전까지는 학생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학교가 되길 바라고요. 지금 많은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가 부디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되길 바라면서 저도 화이팅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신청하신 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올게요. 타나토스님이십니다. 삶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숨이 막힌 느낌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늘 살고 싶지 않은데 눈 떠보니 이만큼 살아있는 게 삶이 아닐까요? 타나토스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를 찾듯 어떤 덩어리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가까운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발시할 순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게 버무려진 게 삶이 아닐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나토스님.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유를 백방 찾아봐도 모르는 일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글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맛있게 먹고 싶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고기를 잘 굽고 싶어서 고깃집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했던 말인데 모든 일에는 그 이유가 있고 그것은 삶이 나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그 모든 날들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께서 지금 살아가는 하루가 벅차고 힘들더라도 삶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일 뿐이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하루가 즐겁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같이 오늘도 잘 살아가요 우리. 언니 화이팅!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르츠파일 L 양재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hamal.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그럼 언니들, 저는 클로징에서 만날게요. 안녕. 오늘도 왁자지껄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언니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 5주차였나? 네,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언니들, 이렇게 루나는 가겠습니다. 아니죠. 루나는 곧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